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 12월 그 첫째 날 1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지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 시장의 예상대로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엄청나게 호재 나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페드 당국자들이 좀 분석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의견이 좀 갈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이 마감치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많이 못 썼던 다우까지도 1.47%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나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현재 어떤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개인 소비 지출 숫자로만 놓고 보자면 9월 달이 3.4였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게 몇 프로다? 정확하게 3.0 나오게 되었다. 근데 이게 3.0이라는 걸 딱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가 있죠? 야, 목표가 2.0인데 이제 앞자리만 바뀌게 되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기대를 주는 부분이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요,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1년 초중반이 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 괜찮다. 금리 인상 그렇게 가파르게 진행 안 될 것이다. 이 지표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이후에 물가가 빡 올라가면서 이 문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래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 문제 없는 숫자가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말하겠죠. 아, 지금 진짜 마음 놓아도 되겠구나. 이게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는 모습만 안 보여지게 된다면 걱정할 건 없겠구나. 특히나 이 변동성이 작은 부분만 모아둔 근원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0.2%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일단 확실하게 이대로만 유지가 된다면은 물가는 잡히겠구나라는 부분 우리에게 강하게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업보험의 청구권자 숫자가 늘어난다면 인건비가 꺾이는데 이것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현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 95%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건 내년 5월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확률 보도록 하자면요. 현재 65에서 78%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예상치로 내년에 4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소식들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확률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이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피벗에 대응해서 지금 벌써부터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역시 마찬가지의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연준 이사들은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은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균형을 완전히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2% 장기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제약적인 스탠스를 한참 동안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을 하며 대신에 현재 우리의 시스템에 충분한 긴축이 있는지와 정책이 물가 안정을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말고도 다른 인사들이 말하는 걸 보면 결국에 지표 좋아지고 안정세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피벗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거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조금 늦어질지 몰라도 지금 나쁜 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이전보다 덜 보수적입니다. 예전엔 정말 강경했어요. 네, 그거랑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이 괴물 같습니다. 쉽게 안 잡혀요. 그리고 21년 초만 하더라도 돈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언론 플레이를 거의 1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10%씩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실패를 겪어봤다 보니까 이 두 번은 안 된다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이러한 흐름도 지표 따라 바뀔 수 있거든요. 걱정 없이 지금은 이 발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표 보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5.96달러로 마이너스 2.4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이 유가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추가로 한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유가 빠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경제가 확실히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침체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 정도면은 물가 안정에 도움 되겠다 정도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내용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증명을 하니까 호재로도 볼 수 있겠네. 네, 전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미국 재무장관, 옐런 장관이죠. 요 양반이 지금 배터리 원료 공장에 찾아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급망 과의존하면 미국의 취약이기 때문에 이거 견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당연히 미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 이외의 기업에도 이 영향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중국의 기조를 띠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엔 여기에 수혜를 받겠지만 이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그동안은 문제 없었지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배터리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일단 중국이랑 꼭 이제는 연결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년 메모리 호황 삼성 하이닉스 20조 흑자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핵심은 AI거든요. 네, AI 지금까지 분위기 좋잖아요. 앞으로도 큰 문제 없다면 이건 정말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LG랑 삼성이랑 손 잡고 이 중국에서 치고 올라가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계속 특허 소송을 걸고 있잖아요. 격차를 내고 앞으로 더욱더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확실한 건 다른 업체들에서 이렇게 소송이 계속되다 보니까 중국의 업체들과 계약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내용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을 우리나라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디스플레이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기업들도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그동안 중국 때문에 한동안 계속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조금 더 높여서 봐야 될 필요가 생겨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 좀 기억을 하시면서 2023년은 좀 늦었고 24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성 쪽에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면서 이것저것 연결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외에도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쪽도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역사적 저점이라고 하면서 은행과 건설주를 한번 지켜보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배당 시즌까지 겹쳤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걸러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은행 중에서도 저축은행은 보는 거 아닙니다. 얘는 고금리의 수혜가 아니라 피해를 좀 크게 받아갖고 올해 실적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 마찬가지고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일군 건설사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몇 년치 일감을 쌓아놓고 그것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1군 말고 그 아래에서
규모의 경제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PF 부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산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좋은 쪽은 좋은데 안 좋은 쪽은 한도 끝도 없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재무제표 보고 실적이랑 수주 잔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거는 이제 배당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건설 말고도 뭐 보험 쪽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제가 한 2주, 3주 전부터 우선주 보자, 배당주 보자 했었죠? 네, 우선주 지금 급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주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간 것도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안 올라간 것들 이 위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는 돌 것이고 우리의 자리가 올 수도 있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거 텔레그램 공부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제가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제가 61선, 61선 말씀드렸는데, 딱 여기 어제 제 영상 찍고 나서 쭉 돌파하더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걸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61선 이탈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버티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보여지는 내용이랑 현재 위치에서의 디테일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신한울 3, 4억이 관련된 내용에 보다 더 속도가 붙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속도 붙었을 때 최대 수혜가 누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 소외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건설사들 포함하는 건 여기 주변 지역 이런 거 짓는 거 있잖아요.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너빌리티도 이런 걸 지을 수는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뭐다? 이 핵심에 들어가는 주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서 납품하는 쪽으로 일단은 수주 잔고가 차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품이나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이잖아요. 국내 유일의 주기기 공급사.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많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기술 장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좋은 내용들 때문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 하나 시간 지나면은 진짜 매출로 연결될 테니까 좋은 내용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이 원전 수출할 때 항상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너네 나라에서도 안 쓰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수출하려고 하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게 해소돼서 해외 진출로 이제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전 쪽에서 이렇게 속도나면은 수소 생태계도 여기에 자극받아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게 될 거고요. 두산 가스 터빈을 시작으로 수소 터빈으로 연결을 하려는 이러한 발전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기랑 이 가스터빈이랑 공통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이제 여기도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몸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라미드라고 했을 때 이 꼭대기 부분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라고 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 몸통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는 특히나 가스터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재공학의 끝판,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5개의 기업만 이거를 상용화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이 원전처럼 가스터빈 관련으로도 결국 이 몸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이 부품만 바꿔서 수소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에너빌리티 쪽으로 수주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 일감이 생기게 되면은 야 이거 우리가 계속 가지고 올 수 있겠는데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 수소 이 관련해 가지고 참 좋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외국인만 보면 된다. 외국인 빨간불 켜지면은 얘네들이 방향 잡아준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말씀드려왔고 어제 이런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보다 매도 안 했어요. 오히려 조금의 양이지만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 힘이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힘 남아있다. 이렇게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거를 딛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위치에서도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 60일선 위에 있다면 보다 더 마음 편안하게 홀딩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빠지더라도 21선 위에 있다면 이건 뭐 버티는데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증거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 넉넉하게 21선까지는 볼 것 같아요. 61선은 이제 막 돌파해서 실패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에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베스트는 60일이지만 21선까지는 보자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과거 케이스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죠. 그때 보여지는 내용이보다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장기 이평선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곤 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60일선 위에 있다면 이게 좀 속도감이 늦어진다. 1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241선에서도 한번 누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최근의 패턴을 봤을 때 481선까지는 항상 갔구나라는 걸 보게 된다면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돌파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까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버티자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 다음에 481선을 돌파하고 자리 잡는다면 벌써 여기서 몇 번이고 이렇게 눌렸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면 6번이죠. 그런데 이거를 반전시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물대가 좀 두텁게 쌓여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아래까지 일단 보고 그 위에서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이건 뭐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이 부근, 이 부근, 이 부근 이렇게만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적으로 봤을 때 기대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 이거 편하게 봐도 되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베스트는 61선이지만 개인적으로는 21선까지는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61선 위에 있다는 기준 하에 위에 241선에서 조금 눌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481선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돌파 실패를 여러 번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힘이 실릴 것이고 이를 통해서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달 첫날입니다. 이 남은 기간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감사합니다.